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킥보드의 역사가 의외로 오래되었다는 사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초의 킥보드는 1915년에 등장한 오토패드라고 합니다. 최대 시속 56km까지 가는 당시의 최첨단 혁신 제품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도 오토패드로 인한 사고가 많이 났고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많이 안 팔리자 1921년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이와 비슷한 제품으로 2001년 발명한 세그웨이가 있기도 한데 스티브 잡스가 PC 발명 이후 가장 놀라운 제품이라며 극찬을 하기도 하였고 존 도어 같은 거물 투자자가 1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사인 볼트의 다리를 박살낼 뻔한 적도 있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미국에선 비만인들이 타는 레저 용품이라는 이미지가 바뀌고 너무 비싼 가격 탓에 16년 동안 1만 대가량 팔렸다고 하네요. 결국 2015년엔 세그웨이의 짝퉁을 만들었던 샤오미 자회사인 나인봇에 인수가 되었고 2020년엔 나인봇에서도 세그웨이를 단종시킵니다. 이번엔 이렇게 어마어마한 혁신이라고 자랑하며 출시했지만 결국 망한 제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발뮤다 폰입니다. 발뮤다는 뭔가 심플한 디자인에 사악한 가격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일본 브랜드인데요. 발뮤다의 특징은 아무리 평범한 제품이라도 꼭 발뮤다만의 새로운 기능을 넣는다는 점인데 증기를 발생시켜 죽은 빵도 살린다는 토스터기나 자연의 바람을 재현했다는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부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발뮤다에서는 스마트폰을 발표하는데요. 딱 봐도 뭔가 요즘 스마트폰과는 다른 느낌의 폰이었는데 뭉툭한 느낌의 디자인의 전원 버튼과 카메라 두 가지 원이 그려져 있는 후면에다가 커브 디자인을 하고 있고 베젤도 상당히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폰과의 차별화라며 발뮤다에서 직접 제작한 전용 앱을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계나 계산기 일정표, 메모 앱 같이 평범하기만 한 앱들이었고 스펙 역시도 다른 브랜드의 중저가 폰과 비슷했는데 가격은 104,800엔으로 웬만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못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발뮤다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사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출시하자마자 30% 가격을 낮추더니 출시 2달 만에 단종시킵니다. 소니에서 마우스폰이라는 것을 발명했었는데 이렇게 마우스로 이용하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기로 변신시켜 스카이프 전화를 받는다는 참신하지만 쓸데없어 보이는 아이디어의 제품이었는데 망합니다. 아마존에서는 동적 원금법이라는 신기술을 적용시킨 파이어폰을 2010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신기하긴 해도 2번 보고 싶은 기술은 아니었고 199달러에서 99센트로 파격 할인을 했지만 망합니다. 요타폰이라고 하는 2013년 출시된 러시아산 스마트폰도 있었는데요. 이 휴대폰의 특이한 점은 후면에도 전자잉크를 사용한 화면이 있다는 점이었는데 간단한 확인은 후면으로 가능했기에 배터리 효율이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나름 잘 나가서 요타폰 2까지 나오고 요타폰 2는 푸틴이 시진핑에게 선물도 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자본이 요타폰에 참여를 하면서 요타폰 3가 나왔는데 2019년 요타의 파산 소식이 들리면서 망합니다. 우리나라엔 LG의 G5가 있었는데요. 2016년 LG에서 야심차게 출시했던 제품입니다. 당시에 삼성에서 나왔던 S7과 비슷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거기에 더해 LG 프렌즈라고 하는 확장 모듈 기능이라는 신기술을 선보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구글 아라 프로젝트라고 하여 조립식 스마트폰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모듈폰에 LG식 적용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엔 아직 배터리 교체형 폰들이 나올 때였고 이렇게 뒷껍데기를 빼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기였는데 G5는 아래쪽으로 배터리를 뺄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고 대신에 모듈을 그 위치로 꽂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캠 플러스라는 모듈도 함께 출시를 하는데요. 카메라 앱을 실행할 때 셔터 버튼이나 줌을 할 수 있는 다이얼을 넣은 것입니다. 이걸 99,000원에 팔았었는데요. 그 외에도 LG 360 캠이라고 하는 360도 촬영 카메라를 299,000원에 출시하고 360V
VR 역시 299,000원에 출시하였으며 G5를 고급 오디오 플레이어로 만들어준다는 뱅앤올룹슨 하이파이 플러스나 드론 컨트롤러, 액션캠까지 다양한 모듈 제품들을 출시합니다. G5를 출시하며 앞으로 다양한 제품들을 서드파티 회사들이 출시하여 LG 생태계 구축을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그 어떤 회사도 모듈을 출시하는 일은 없었고 LG에서 만든 모듈들 역시도 잘 안 팔리자 어마어마한 할인을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아래로 꺼내는 배터리는 유격 불량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면서 유저들끼리 유격 없애는 방법을 연구하여 공유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데요. S7이 3천만 대 정도 팔 동안에 G5는 300만 대 정도 팔렸다고 하네요. 이와 비슷하게 착탈식 빔 프로젝터를 붙인 X4라는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는데 나름 프로젝터의 품질은 좋았다는 평도 있긴 했지만 한국엔 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LG에선 실험 정신 뿜뿜한 제품들이 참 많이 개발되기도 했었는데요. 2012년엔 이렇게 마우스 아래에 스캐너가 달려 있어서 마우스를 스캐너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도 했는데 이렇게 문서를 굵으면 스캔이 되고 일반적인 스캐너보다는 많이 느리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쿠팡에서 29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갤럭시 기어가 출시되고 2014년 애플워치가 출시되기도 전인 2012년엔 LG에서 라이프그램이라는 스마트워치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만보계나 칼로리 계산 등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망합니다. 다음은 주세로입니다. 주세로는 2016년에 출시한 주스 기계인데요. 주스팩을 기계에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주스팩을 압축시켜 추출해주는 식의 돌체 구스토의 주스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와이파이를 통해 기계를 스마트폰 앱과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스마트 키친 도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게다가 우유 배달 받듯이 주스를 구독시키는 수익 모델과 테슬라 차량 2대를 들어올릴 정도로 주스기의 압력이 세다고 포장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데요. 그런데 블룸버그에서 주세로의 주스팩을 손으로 짜보면서 문제가 발견되는데 굳이 기계가 없어도 주스를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 기계보다 손으로 짜는 게 더 빨랐다고 합니다. 이 주스 굵기 차이가 보이실 텐데요. $700였던 주세로 기계값을 $400로 내렸지만 더 이상 기계를 사는 사람은 없었고 딱 사업 시작 16개월 만에 망합니다. 이렇게 건강 마케팅 했다가 망한 업체로 프라임 베슬도 있는데요. 마크1이라는 곳에서 개발한 스마트 컵인데 하루 동안 먹어야 하는 물의 양과 얼마나 먹었는지를 체크해주는 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컵으로 마신 물이나 과일이나 커피 등으로 먹은 수분들은 체크가 불가능하였고 이틀에 한 번씩 컵을 충전해줘야 했다고 하는데요. 망합니다. 아이스멜이라는 제품도 있었는데요. 디지센츠에서 2000년에 발표한 상어 지느러미처럼 생긴 제품이었는데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을 하면 웹사이트에 들어가거나 이메일을 읽을 때 상황에 따라 다양한 냄새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128가지의 에센셜 오일이 카트리지에 들어있어 이 오일들을 조합해 수천 가지 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오렌지 껍질 냄새나 캠프파이어 냄새 등 생각보다 많은 냄새들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데 냄새를 디지털화하여 전송시킬 수 있다고도 하고 프린터기에 잉크처럼 오일이 떨어지면 냄새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교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20,000의 투자까지 받을 정도로 큰 기대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기기와 카트리지까지 가격은 30에서 60만원 정도로 예상했다고 하는데 뭔가 한 번 정도 써보고 싶긴 하지만 내 돈 주고 사고 싶지 않은 포지션이었습니다. 결국 시제품만 남긴 채 디지센트는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작년에는 일본의 한 교수가 혀로 핥아서 맛을 볼 수 있는 TV 시제품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교수님은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맛이 날지언정 그 식감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이런 실험 정신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망하다 보면 세상이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